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입춘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주 만에 이번엔 찾아뵙게 됐네요. 이번 주에는 사실 할 영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 소희가 개봉을 했고 바빌론도 개봉을 했고 그다음에 애프터 선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가 개봉을 한 거죠. 그리고 안군이 굉장히 기다렸었던 성스러운 거미가 또 개봉을 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또 희한하게 이 네 영화를 또 다 안 하고 다른 영화를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최경사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편안하게 입고 왔어요. 진짜 네네. 휴일처럼. 평소답지 않게. 오늘 점심에 약속이 있는데 네. 고깃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냄새 배는 것을 네. 미리 좀 방지하고자 네.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안군? 네, 안군입니다. 네. 전 뭐 큰 차이 없어요, 항상. 네. 네. 자, 노시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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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분위기가 우중충하네요. 우중충. 네. 아니 저희가 좀 녹음실을 또 바꿨잖아요. 네. 저희가 또 오랫동안 뭐 거의 대부분의 녹음을 이제 거기서 나온 뒤에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뭐 그 업체가 사정인 건지 예. 그 이유, 그러니까 무기한 이 예약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는다라는 공지를 내리셔가지고 네.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스튜디오 대신 다른 곳에 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여기 한번 한 곳이긴 한데 그래도 전에 했던 데가 약간 주택가이고 약간 한적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또 그 문학과 지성사가 있어서 약간 네, 이 맞아요. 책의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오늘 최경사의 선택은 뭐 예고로 저희가 인스타로 내보내 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오늘 북을 칩니다. 뒷북을 좀 쳐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역주행을 하고 뒷심을 있어요. 발휘하고 있어요. 2주 전부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처음에 2위로 진입을 했었다가 아바타에 밀려서 2위 하다가 그다음에 영웅한테 밀려가지고 3위까지 떨어졌다가 거기서 이제 그러다가 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역주행 한 달 뒤부터 1등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당분간도 아마 앤트맨이 나오기 전까지 앤트맨이 곧 한 2주 뒤에 나오죠. 네. 예. 그때까지는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2위가 지금 타이타닉이거든요. 근데 타이타닉이 1등까지 올라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재개봉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코너 2주의 댓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폴라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연휴 동안 MC분들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부디 새해에는 네 분 모두 건강만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도 기운을 되찾았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요즘 틈틈이 신작들도 챙겨보면서 밀린 최경사 픽을 따라잡고 있어요. 아는 만큼 재밌어지는 글래스 어니언은 방송을 다 듣고 봤는데 알려주신 단서들을 줍줍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브스 아웃이 좀 더 구성도 정교하고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올빼미는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한 제3의 인물 내지는 색다른 해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조금 예상 가능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경수라는 인물이 가진 설정이나 유해진 배우가 그려낸 인조는 신선했어요. 그리고 오프닝부터 N차 관람하게 될 걸 직감한 슬램덩크. 원작 만화를 보진 않았지만 완성도 있는 작화와 매력적인 캐릭터에 반했습니다. 제 원픽은 불꽃남자, 악마의 재능 정대만입니다. 네. 아끼고 아껴뒀던 아바타2도 드디어 봤어요. 단순한 스토리가 오히려 감각에 더 집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바닷속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더 큰 힐링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책 100권 읽기라는 새해 목표를 세웠는데 힐링이 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경사에 공표했으니까 꼭 지켜야겠네요. 네 분의 신년 계획은 뭔가요? 궁금합니다. 저만 이렇게 당할 수 없잖아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싶으시다고 했으니까 네.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종종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한 해 동안 네. 100권이면은 굉장히 많은 3, 4일에 한 거예요. 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꼴이죠. 네. 3.5일간에 한 권. 네. 네. 혹시 말이죠. 네. 그런 건 아닐까? 슬램덩크를 완주하는 그게 슬램덩크 몇 권짜리죠? 어쨌든 책이긴 하니까요. 31권이니까 31권. 그걸로 일단 네. 그걸로 일단 3분의 1은 딱 먹고 들어가는. 네.
의외로 말이죠. 그 여성분들이 특히 채경사단 중에 여성분들이 이 슬램덩크의 팬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폴라님도 그러시고 보니까 제이드님도 아예 그냥 네. 책을 사갖고 막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음. 근데 그 제이드님이 호박 여사님이 제이드님. 맞습니다. 나는 그 호박이 펌킨인 줄 알았거든요. 음. 근데 제이드가 호박이란 뜻이죠. 아닌가? 아, 보석. 저도 보석, 전혀 보석. 몰랐네요.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보석이 호박이 제이드 아닌가? 모릅니다. 영알 못 빨리 검색하세요. 혹시 민망하네요. 어떻게 여기서 한 명도 모를 수가 있어. 보석 종류는 뭐 아, 우리가 또 좀 라미는 좀 아니 보석 뭐 좀- 제가 뭐라고? 뭐 호박을 받아봤어야 알죠. 제가. 우리 아, 여기서 은근히 또 코니모지님 호박을 받아봤어야지 알지 뭐. 호박이 영어로 엠버라고 하죠. 엠버 그래. 아, 아. 맞다. 엠버인데. 음. 제이드는 뭐지? 제이드도 보석 같은데. 그래요? JADE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갑자기 제이드는 제목이- 비취입니다. 비취. 네. 아, 그 옥이구나 옥. 네. 네. 그러면 서로 별 관계가 없는 상관은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펌킨일 맞지 수도 않을까요? 네. 네. 자, 그리고 좀 폴라님이 좀 저 숙제를 내주셨는데 네. 각자 해오셨죠? 네. 새해 목표. 네. 저는 목표까지는 아닌데 매일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 필사를 합니다. 필사. 컴퓨터로 하는 필사예요. 네? 그럼 필사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필사용으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뭐 소설이나 영화나 혹은 가사나 음. 그런 문장이나 한 단락을 따라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를 매일 아침 출근해서 시작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필사가 우리가 필체 같은 맞아요, 거를 맞아요. 수기로 하는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네. 약간 그 일종의 그 컴퓨터로 하는 필사가 한 작년부터 조금 유행 아닌 유행이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일단 많은 작품을 접하게 돼요. 요런 뭐 가령 최근에 썼던 것 중에 버터라는 혹시 일본 소설 아시나요? 아니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되게 표현을 보고 이 소설 뭐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음.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물론 그러니까 그 필사를- 필사의 느낌과는 약간 다른데 필사를 할 문구가 랜덤하게 하게 나옵니다. 주어지는... 아, 거기서 준다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한 3주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출판사 사람이라면 음.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서 책 광고를 하겠네요. 좋을 것 약간 같은데요. 그것도. 어그로를 끌 수 있겠네요. 자, 라미는 혹시 뭐 새해계 저는 뉴이어스 레졸루션. 작년에 좀 되돌아보니까 음. 너무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영화는 뭐 어떻게 보더라도.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를 저는 목표로 일단 세웠거든요. 이번 달 아직 못 읽었는데 어쨌든 네, 저는 그 목표를 세워서 다이어리 적어놓고 이제 매달 무슨 책 읽을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다 책과 관련된 계획들이 많으시네. 노시스 뭐. 저는 올해 저와 가족의 건강을 음. 좀 뭐랄까 본격적으로 음. 살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요. 넥슨님 왜 넥슨님은 피하시는 거죠?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 오늘 계획 없이 살아보는 앞으로 계획 없이 사는 연습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래 계획 아. 있게 사셨던 건가요? 다 계획이 있었죠. 어, 다 소용없다. 계획이라는 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다음 댓글은 네인님이십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영웅과 교섭 그리고 유령을 다 봤습니다. 2주 사이에 벌써 3편을 봤네요. 영웅은 매우 몰입해서 봤어요. 뮤지컬이 아니라 만약 일반 영화였다면 지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교섭에서는 강기영 배우가 주연인지 조연인지 싶을 정도로 중반까지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후반에 가서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강기영 배우의 비중이 낮아서 아쉬웠습니다. 스토리는 괜찮았지만 후반부에 슬로우 모션이 너무 나와서 약간 보기 힘들었어요. 유령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설경구 배우의 죽음 장면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통쾌함과 함께 답답함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유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 배우들이 영화의 대부분의 분위기를 다 가져가는 느낌이었고 남자 배우들은 여자 배우들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 사용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리뷰도 감사합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자, 뭐 영웅 얘기를 처음에 네이님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웅 미스터리라고 할 정도로 여기 영웅 한 사람도 안 봤죠. 네, 저 안 네, 봤어요. 저도 안 아무도 안 봤습니다. 봤어. 영웅이 귀신 300만을 넘더니 300만 넘. 귀신 또 계속 순위에 있어서 계속 어쨌든 순위가 관객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뭘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음. 그렇다고 무슨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쵸. 참 알 수 없는 예. CJ 영화 아닌가요? CJ 영화죠. 예. 열심히 걸어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보네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구나. 네. 열심히 걸어서 어쨌든 올린다.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극장에서. 그래도 좀 너무 안 나오면 저기 할 텐데 스크린 수를 좀 봐야겠네. 예. 네. 스크린 수가 얼마인지. 네, 하여튼 그래도 뭐 많이 보면 다행이죠. 예. 그쵸 뭐. 예.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봤어?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을 볼만한- 별로 좋아하질 네, 않아서 그런 개인적으로는. 이유. 네. 라미는 저는 노래 좋아하잖아. 근데 뮤지컬 좋아하고 그러는데 딱히 끌리진 않더라고요. 음. 그리고 사실 음. 이게 평을 먼저 봤어요. 음. 뮤지컬에 막 감동 받으신 분들은 영화는 좀 아쉬울 거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서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뮤지컬 팬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그러면 영웅 아니야. 그래도 팬덤이 뮤지컬 있으시잖아요. 팬들이 네. 볼 거예요. 그래도 아. 그나마 지금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뭐 거. 예를 들어 영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벤차 관람 하시는 음. 그런 분들은 가시겠죠. 음. 영화로 나왔으니까. 뭐 실제로 거기서 저기 그 김고은 배우 노래를 진짜 잘해요. 정말 와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런 느낌이 있어. 정성화 씨가 워낙 노래 잘하는 네. 거고. 네. 다음이요? 다음 댓글은 제이드님이십니다.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애타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나 무슨 무슨 말이냐면-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계속 제가 네. 계속 그 우리 저번 영화 유령 이야기하면서 만화스러운 걸 네. 얘기하시면서 데뷔하는 영화로 계속 언급을 하는데 제가 그 탐정 뭐시기냐 계속 그 탐정 그거 이렇게 플레임을 알려주고 싶으셨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인스타에 뜬 이번 주 예고 보고 도무지 어떤 작품인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유령이었네요. 의외의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방송의 결을 보니 이런 선택도 가끔은 괜찮네요. 맥스님 무협물 언급하셔서 연휴 때 본 웹툰 화산귀환 추천해드릴게요. 전 어려서부터 중국 무협 시리즈를 꽤 좋아했는데 국내 웹툰으로 무협물을 접하니 더 신선하고 좋더군요. 퀄리티도 수준급이라 아마 만족하실 듯합니다. 다음에는 혹시 책도 다뤄주시려나요? 최경사의 선택도 기대할게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천룡판부 보셨나 모르겠네. 그 견자단이 네. 그 KBS 아침마당에 나온다는 거야. 여기저기 나오시던데요. 런닝맨도 그 나오시고.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했었나? 제가 노스가 겐톡으로- 얘기해줬구나. 견자단이 아침마당에 출연해가지고 좀 이건 좀 깬다 이런 생각을 했죠. 예. 저희가 곧 책을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리스트 계획이 머리에 있는데 있으신가요? 그거 계획이 있네. 무계 아, 기자 네. 좋아하시는 그거 계획 있어. 되겠네. 네네. 자, 조만간 또 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레퍼런스로 얘기거리로 등장하게 될 작품이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 댓글은 숲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재작년 처음 듣고 남공님 등장하는 회차까지 거의 역주행했습니다. 책, 영화가 제게도 중요한 항목이라서 반가웠어요. 들으면서 맥스님 의견에 자주 공감합니다. 나이가 주는 연대감일까요? 저같이 최경사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요즘 방송이 3주 만에야 나오고 해서 걱정입니다. 계속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사실 딱 그 어떤 연령대의 그 인토네이션이 갑자기 음성 지원으로 되면서 아유 요즘 최경에서 3주 만에 나서 참 걱정이야. 58년 개띠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뭐 역주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와 쉽지 않을 텐데 그 역주행에서 가시기가 남공님까지 가면은 한참 전이잖아요. 정말. 엄청 오랜데. 예. 네. 네, 뭐 가급적이면 걱정 안 되도록 걱정 안 끼치도록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오디오 클립이 여기까지고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있긴 한데 네. 그 보통 사람님께서 유령 감독님 영화는 왜 항상 저럴까? 영화를 진짜 잘 만들지 못함. 이렇게 의견을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천하장사 마돈나 같은 영화는 저는 정말 인생 영화로 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좀 그 영화는 안 보신 분 계시면 꼭 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약간
좀 이렇게. 곧 다른 작품이 또 뭐 개봉을 하던데. 이혜영 감독. 예, 맞아요. 영화인지 아니면 드라마 시리즈인지 근데 얼핏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금방 또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이 뭐 유령이 어차피 찍어놓은 지 오래된 거니까. 네. 아, 그렇게. 자, 댓글은 거기까지고요. 2주의 후원 한번 알아볼게요. 자본으로부터 독립당한 독립 팟캐스트 2주의 후원은 정말 많은 분께서 여러분께서 후원을 진짜요? 해주셨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불꽃 청자 폴라님께서 네. 4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0원은 또 뭔가요? 40,000원. 만 원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은 마음. 40,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그리고 저희 든든한 뒷배 이자 56원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후원 릴레이 동참합니다 라면서 2023원을 4개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후원 릴레이 동참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금사과 올림 이렇게 황금사과님께서 4번에 걸쳐서 2023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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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숨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순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드님도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이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700원을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라는 이름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네, 177회니까 네, 또 잊지 않고 후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네. 책북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난 안수영 네가 좋아라고 해주셨습니다. 안수영이 누구죠? 그것도 저기 슬램덩크 나오는 이름인가요? 왜 익숙하지? 안수영? 이게 아마 사랑의 이해. 사랑의 이해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드라마. 요즘에 그거 보시는 분들 되게 아,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 소개하려고 그랬거든요. 오, 신기하다. 저좀 그거- 궁금했는데. 그 어디 네. 드라마예요? JTBC 드라마일 겁니다. 네, 우와. 안수영이 누구예요? 그 문가영 배우가 하는 걸 거예요. 다 모르겠네. 씨. 아, 지금 이름이 익숙하다 했다. 네.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팟빵에 광고 집행료로 110원 들어왔습니다. 110원 맞나? 110원. 에피소드 후원 그다음에 그 채널 후원은 아무도 없으셨고요. 댓글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약간 감사합니다. 그 팟빵이 그 진짜 돈이 아니라 팟빵 머니인가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후원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찾으려면 그 얼마 팟빵 이상의. 환전소에서 얼마 이상도 있어야 되고 환전소에서 환전해야 됩니다. 환전소에서. 네. 환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코너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과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 생활입니다. 자, 그럼 노시스부터 해볼까요? 아, 네, 제가 이것도 저번에 저에게 석세션을 소개해줬던 저희 사무처장이 이번에 사랑의 이해를 보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다는 못 봤고 한 4회까지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서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JTBC 드라마고요. 저기 유연석 배우가 남자 주인공이고 문가영 배우가 주요한 여성 주인공으로 나오고 제가 이렇게 로맨스물을 좋아하지 않고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요즘에 환승연애 같은 거 나는 네네. 솔로 뭐 다 계속 추천을 받는데 시작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 드라마는 시작도 했고 오 나는 볼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준 로맨스물인데요. 여기서 사랑의 이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해가 언더스탠딩의 이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관계를 따진다 할 때 이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한 은행에서 자그마한 은행에서 벌어지는 쉽게 말하면 사내연애 이야기인데 그 사내연애에 굉장히 많은 계급과 역학관계가 들어오면서 저로서는 좀 받아들일만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있는 그 로맨스물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진
그런 작품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저같이 30대 후반 여성이 보기에는 말이 된다. 현실적이다. 이 연애는 말이 된다. 감정이입이 된다. 하는 정도로 풀어가고 하여튼 굉장히 잘 쓰고 굉장히 연출을 잘한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희 녹음 기준으로 어젠가 그제 종영했으니까 16부작 한 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했는데 봐야겠네요. 네. 라미. 네, 저는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왔어요. 네. 더 메뉴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드디어.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해하다가 영화관을 못 봤으니까 이번에 봐야겠다고 이제 봤는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특이한 영화였고 미즈소마 생각도 나고 이거를 단순히 뭐 어떤 요리 영화나 아니면은 뭐 심리 스릴러 이런 걸로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심오한 영화라는 점을 알고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높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하고 좀 네, 다르고 노비랑은 조금 다른데 블랙 코미디인데 그 굉장히 풍자가 센 그 사회에 대한 풍자가 굉장히 센 그런 되게 직접적인데 또 되게 은유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저는 한번 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잔인한 장면은 견딜만 하죠, 당연히. 네, 잔인한 건 없던데요? 그렇군요. 네. 아니,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마루이 비디오라고 나오는데 저 예고편 봤잖아요. 나 이름부터 별로 기분 안 좋아가지고 안 볼 건데. 네. 그런 유형이 근데 사실 더 무섭거든요. 이상하게. 무섭지 그거. 네, 나 절대 그거 보지 말아야지. 한번 해볼까요? 뭘? 저희가? 됐어. 근데 서현우가 나와요. 어떤 거요? 기획을 했네요. 네, 아담 맥케이가 관련돼 있죠. 제작에 참여했군요. 제 안군. 저 바빌론 봤습니다. 바빌론. 보면서 드는 느낌이 확실히 지금 저희가 격변기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의 격변기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영화 자체의 뭐 그런 그 연기나 그런 것도 좋았지만 높도 그렇고 되게 영화 종사자들이 뭔가 호소하는 뭔가 막 스트럭을 하는 뭔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컨텐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맞아요. 바빌론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저 딱 그렇게 생각하고 높도 이제 뭐 영화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원류부터 그 뭐 말 달리는 것부터 그리잖아요. 이것도 먼저 열차의 도착, 뭐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줄줄줄 마지막 영화 엔딩 나올 때 그렇게 나오죠. 훗죠. 찬반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뭐 원스 어폰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것도 어쨌든 맞아요. 40년대, 50년대야 뭐 할리우드를 그린 거고 다 그 헐리우드 얘기, 뭐 영화 산업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다 우리 버리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우리는 계속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영화를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든 게 그게 딱 무성에서 유성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딱 무성으로 버려지는 사람들 어쨌든 뒤로 후퇴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이 영화로서도 느껴지니까 약간 확실히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이 만약에 영화가 문제없이 잘 나가던 정말 영화의 시대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요. 어차피 영화는 최고니까. 근데 이 바빌론은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 대사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일테면 연극 그때만 1920년대 무성 영화기 영화 초창기만 하더라도 연극에 비해서 저열한 예술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대사로 연극 배우가 부인인데 야 니네 10만 들면 대박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폭망이야 막 이러면서 대사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유진 오닐 뭐 입센 헛소리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근데 어쨌든 해외에서는 호불호가 갈렸잖아요. 근데 저는 추천합니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되게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바빌론. 좋죠. 음악 끝내주죠 또. 네, 사운드도 워낙 잘 쓰고 그 뭐 진짜 앞부분 초창기는 그 너무 화려합니다. 게다가 되게 롱테이크가 꽤 많아요. 어떻게 저 화려하고 사람 많은 거를 저렇게 설계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스킬이 난무하고 우리 이렇게 잘 찍는단다 막 그런 느낌도 들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마고 로비의 재발견. 나 마고 로비가 그렇게 연기 잘하는지 몰랐어.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뭐 바비 인형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얼굴빨로 그냥 이렇게 대충 뭐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연기 너무 잘해. 맞습니다. 저 딱 마고 로비 연기 보고 나서
이런 표현이 조금 마고로비한테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연기력이 얼굴에 그 묻히는? 연기에 진짜 진심인데 그게 사실 외모에 외모에 가려지는 가려지는 아. 느낌?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 연기 보면서. 근데 마고로비 지금까지 해왔던 영화들 몇몇이 보면 다 대형 감독들에게 맞아요. 계속 선택을 맞아요. 받고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거니 싶기는 하네요. 연기력이 다들 출중합니다. 조금 뭐 캐릭터가 많아서 일부 조금 분량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그걸로 비판하기에는 더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 그 주인공 이제 브래드 피트하고 마고로비하고 한 명 더 디에고 칼반가라는 네, 그 배우인데 그분도 뭐 제발 심지어 데뷔작인데 연기를 나는 상당하죠. 근데 약간 얼굴은 또 늑스구리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사람인가 보니까 데뷔작이야. 근데 여기도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 상당히 멕시칸인데 잘합니다. 예. 연기 굉장히 훌륭하고 봐야겠네요. 예. 영화 팬들은 볼만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과잉이에요. 모든 네. 게 다 과잉이 길기도 영화인데 하고 네. 시간부터 뭐 음악도 과잉이고 그러니까 과잉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과잉인데 다만 이제 영화 팬들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영화죠. 저는 아까 우리 4개 개봉하고 있는 영화 다 봤어요. 바빌론하고 뭐 다음 소위하고 애프터선하고 하나가 또 뭐였죠? 지금 할 만한 성스러운 거미. 네네. 성거미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 빨리 가서 보시고. 네. 다음 소위는 정말 다들 한 번씩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애프터선은 그냥 극장 가서 봤는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봐야 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볼 때 재미가 별로 없고 되게 좀 약간 지루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고 알게 되니까 이게 이 얘기였구나. 그 감을 못 잡아가지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어려운 느낌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 감을 못 잡고 이건 사전 정보를 조금 갖고 가시는 게 저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 보면 굉장히 괜찮을 그 아버지의 감정이입해서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 같고요. 제가 역주행해서 사실은 정주리 감독의 영화를 장편 영화 2개잖아요. 도이아하고 네. 다음 소위인데 도이아를 그래서 거꾸로 봤거든요. 저는 근데 도이아가 더 이게 완전히 거의 같은 쌍둥이 같은 영화라는 그렇죠. 생각이 너무 세팅도 강하게 들었고 그렇고. 다음 소위 봤어요? 아니 도이아만 봤어요. 근데 다음 소위는 근데 영상은 내가 보니까 도이아가 더 좋아. 도이아 진짜 좋은 와 영화예요. 데뷔작을 영상을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 거의 제가 보니까 다음 소위하고 쌍둥이 같은 영화고 이런 목소리를 한국 사회가 그 어떤 사건을 갖고 이제 그렇죠. 도희아는 그 가정 폭력 네. 당하는 어린 소녀를 이제 배두나가 형사로서 뭐 일종의 구출해 주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그 소희라는 그 콜센터 현장 실습생 특성화고 졸업반인 이 친구의 죽음을 배두나가 형사로서 파헤쳐가는 내용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그런 가치관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둘 다 아주 탁월한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 배두나 형사 캐릭터가 도이아와 안녕소희가 동일한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캐릭터인가요? 아니야 여긴 유진이고 이쪽은 영남인가 뭐 그런데 그냥 세팅은 그 롤만 같은 거고 롤은 근데 그 롤과 캐릭터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도이아 때 제 기억에는 배두나 배우가 노게런티로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뭐 이번 영화도 사실은 뭐 그냥 약간 저는 재능 기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런 형식으로 돈을 거마비 정도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 정도면 뭐. 근데 배두나 정도면. 근데 저는 배두나 배우의 영화 선택하는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자기 필모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정주리 감독이라는 사람을 빨리 점 찍고 정말 자기 감독으로 만들어가는 이것도 좋은 사인으로 보고 있어요. 배두나 같은 배우가 저렇게 연속으로 2장편에 나오기를 결심할 정도면 보통 감독은 아니겠구나. 롤도 사실상 그렇게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되게 뭐 자기를 도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연기는 아닌데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저렇게 저 감독을 좋아할까. 그리고 배두나 배우가 인스타에 자기 사진 외에는 잘 사진을 안 올리는 편인데 정주리 감독은 계속 사진 올려요. 껴안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감독 뭔가 되게 애정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둘이 동갑이고요. 음. 이번에 그 저 방송사에 출연하러 왔길래 내가 음. 대기실 가서 잠깐 봤어요. 음. 어, 두 사람 다 봤는데 그 전에 뭐 인터뷰 따로 했었었고, 예. 근데 둘이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색이 비슷한가요? 색이 비슷하다. 뭐 그런 결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배두나는 워낙에 이제 뭐 세계적인 감독들의 영화에 많이 네. 출연하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완전히 비슷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둘 다 되게 그냥 사람들한테 진솔한 느낌을 준다. 저 사람이 뭐 연기하다거나 뭐 이런 체 한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심지어 배두나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속았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건 배우니까. 그래서 저도 조금 다시 보이게 되더라고요. 다음 소희나 도희아를 보면서. 근데 배두나 본인은 이렇게 퐁당퐁당 영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양극단을 오가면서 하는 게 좋대요. 어느 뭐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블록버스터, 워쇼스키 현재의 블록버스터 나갔다가 또 와서 이제 도희아를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게 하나의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주리 감독이 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100% 동의한다는 거예요. 다음 소희를 보시면 그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가 다음 소희도 역시 굉장히 감독이 배두나의 직설적인 대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는 꼭 예,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독립영화치고는 꽤 많은 500개 스크린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와 500개요? 많이 많죠. 예, 예. 독립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500개면 진짜. 저도 그래서 그날 물어봤는데 그때 개봉하기 전이라 몇 개 스크린이냐고 했더니만 이제 그 확인을 이렇게 쭉 잠깐 누구한테 연락해서 하더니만 500개라고 그래서 실제로 다음 500개 하더라고요. 예. 지금 박스오피스 8위 뭐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서치의 2편을 봤는데 예고편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별로였습니다. 예. 저는 1편이 더 나아. 저는 1편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1편은 존조라는 존조가 아버지가 찾아다니니까 아마 당신이 아버지라서 거기에 감정이입인데 여긴 딸이 엄마를 찾거든. 그래서 감정이입이 안 돼서 재미가 없지 않았냐. 웃지 말지 약간. 근데 그냥 뭐 전 특별히 새로운 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계속 어쨌든 그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잖아요. 화면을 뭐 그냥 계속 그걸로만 구성해 나간다는. 근데 그 패턴은 그대로라서 물론 그동안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시리아 이걸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머 스포 네. 중요한 스포 아니에요? 시리아는 뭐 저기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작동을 반응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어디가? 저기 시리아가. 네. 참.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도희하고 다음 소희 추천드리고 저희 메인 코너로 갈게요.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더 퍼스트 슬램덩크 아까 뭐 모두에 소개시켜드린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고, 여기 우리 중에서는 그 슬램덩크 세대가 안군, 그 다음에 라미가 슬램덩크 세대죠. 세대는. 근데 그 기준이 뭔가요? 세대는 제가 잡은 기준은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생인데 코어는 80년대생. 꽤 넓네요. 넓어. 저는 다 맞아요. 80년대생이죠. 네. 네. 지금 그러면- 그러면 애매하게 매긴 건가요? 갑자기 멀어져. 오 우리 나이 비슷해요. 58년 개띠. 여기다 슬램덩크 세대가 세 세대가 있으니까 세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 가보죠. 슬램덩크 세대는 근데 두 세대로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원작 만화로 본 세대와 TV 애니메이션으로 본 세대 그렇죠. 이렇게 쪼개져요. 근데 아마 안구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접하고 만화책을 거꾸로 본, 간 네. 세대고 라미는 저는 만화책부터. 만화책이 그렇죠. 먼저였죠. 네, 둘 네. 다른 거야. 여기는 엄청난 넘지 못할 장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때 농구 열풍이 있지 않았거든요. 만화책이 시작됐을 때는 국내에서도 농구 열풍이 있었을 때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때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 그래, 분위기가? 농구 열풍은 코니모지님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죠. 라미도 뭐 저기 저 우지원 뭐 에이 아니에요. 서장훈. 아니죠. 아니죠. 몰라요. 그거 모른다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죠.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에요. 94년 막 이럴 때 아니에요? 농구 대잔치. 네. 농구 대잔치는. 그때 94년이면 저 완전 애기예요. 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진짜. 전혀 안구. 관심 없다는. 안군의 비하인드. 네. 가장 먼저 슬램덩크 열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를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301만을 기록했고 그 전에는 2001년 작품이었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216만으로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요 작품이 등장하죠. 너의 이름은이 등장하면서 관객 수가 379만이 듭니다. 그래서 흥행 1위를 갈아치웠는데 이게 계속 1위를 잡고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엄청 언급됐었던, 제가 뒤늦게 봤었던 귀멸의 칼날이 그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도 218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의 이름은이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귀멸의 칼날이 218만이라는 관객 수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꺾고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어제자 저희 녹음 기준으로 2월 10일 기준으로 259만입니다. 260만에 다다르고 있고 이 위에는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주 2주 사이에 5, 60만이 더 든다, 300만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2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근데 약간 변수는 뭐 아까 그 맥스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타이타닉 재개봉과 그리고 7주차에 앤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한다는 건데 그 전까지 1위를 계속 한다면 300만은 갈 수 있지 않을까? 300만. 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렇게 슬램덩크가 인기를 끌면서 대원 CI라는 회사는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슬램덩크 만화 판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2달 만에 국내 단행본 100만 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100만 부.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저번 녹음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세트가 팔린 건지 네. 아니면 단권이 팔린 건지 찾아보니까 단권인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슬램덩크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슬램덩크 자체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게 1990년 일본에서 주간 소년 점프 42호에서 처음으로 연재 시작됐는데 당연히 일본 만화 1억 부 클럽에는 당연히 들어있고요. 전체 순위로 보면은 8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스포츠 만화로서는 발행 부수 1위입니다. 그 1억 부 클럽 1위는 혹시 원피스라는 만화 아시나요? 네. 요게 얼마 전에 했잖아요. 명작이죠. 원피스 필름 레드라고.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일본에서는 기록을 갈아치웠죠. 전체 2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 원피스가 1위입니다. 뭐 8위가 오늘 다룰 슬램덩크고요. 근데 이 요 인기가 1990년도에 나온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재작년 2021년도에 테레비 아사히에서 일본 국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만화 총선거를 진행해 봤어요. 전 세대 대상으로 좋아하는 만화 5개를 골라주세요 했는데 슬램덩크가 전체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뭐예요? 원피스예요. 여전히. 원피스가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원피스는 해적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해적. 이게 그 소년 만화인데요. 이게 능력물이에요. 악마의 열매라는 걸 먹으면은 뭐 몸이 늘어나거나 불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의 능력을 갖게 되는 만화책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일본은 아마 역대 흥행 1위가 애니메이션일 거고, 네. 그렇죠? 그 1위가 귀멸의 칼날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극장판? 네, 귀멸의 칼날이 그때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어서 어. 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갈아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근데 스즈메 문단속이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거 신카이 마코토. 예. 그건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흥행 수입을 얘기를 하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 열차편이 총 수익이 404억 엔을 넘겼어요. 2위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316억 엔이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즈메 문단속이 아마 다음 달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상당한 흥행을 기록할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또 일본 그 콘텐츠에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슬램덩크가 이 정도 해도 또 막 아마 금방 또 쫓아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오세이사 그것도 11월 30날 개봉했는데 와 여태까지 살아남으면서 어쨌든 100만이 넘었어요. 로맨스 영화가 사실은 거의 다 죽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로맨스 영화가 100만이 넘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더라고요.
오늘 밤 세상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그 광고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 막 100만 넘었다고 막 네. 축하하고. 네. 자, 계속 가시죠. 네. 그리고 요 작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92년 대원에서 주간 소년 챔프를 통해서 연재를 개시했습니다. 이 대원의 자회사였던 학산문화사의 장정숙 편집자가 당시 편집자였는데 요 분이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별명이 슬램덩크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전이라 일본식 이름이나 지명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심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다 바꾼 거죠. 근데 이 이름 바꾼 거를 다 이 당시 장정숙 편집자가 바꾸신 거예요. 뭐 강백호라든지 뭐 산왕고라든지 북상고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강백호는 강백호 같아. 채치수는 채치수 같아. 라는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요 분이신 거죠. 근데 요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어쨌든 계속 사람 이름을 찾아야 되니까 찾다가 이제 자기 졸업 앨범에 나온 동창들의 이름을 조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밖에서 가장 많은 슬램덩크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2019년 대원 CI 인터뷰를 살펴보니 한국 누적 판매 부수가 1,450만 부래요. 근데 요번에 어쨌든 또 붐이 이르면서 그 최근 100만 부까지 더해지면은 1,500만, 1,600만까지 가 있다는 얘긴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농구 붐을 일으킨 주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 저번 에피소드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2D, 3D 얘기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3D를 얘기하는 것이랑 영화에서 3D를 얘기하는 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3D 영화는 3D를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라면 애니메이션에서 3D는 제작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2D 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3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번 영화 보면서 그게 느껴지셨나요? 경기할 땐 3D고 관중이나 이런 거 처리할 땐 2D. 네, 딱 맞습니다. 그 경기 장면만 3D 모델링을 통해서 만든 거고 나머지 장면은 2D로 만든 건데 이게 당연히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뜨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버무리기 위해서 3D를 2D처럼 느껴지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게 뭐 외곽선에 선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표면을 단색 표현해가지고 입체성을 줄인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요번에도 그런 식으로 카툰 렌더링, 셀룩 기법이 적용된 거죠. 원작자가 어쨌든 극장판에 대한 하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2009년에 그래서 토에이 측에다가 제안서를 보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토에이 측에서는 3D CG로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던 프로토타입 영상을 보고 원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생동감이 덜하다 오히려. 그래서 요번과 같이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게 2D와 3D 조합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렇죠. 3D라고 해서 뭐가 3D인지 그러니까. 안경 쓰고 보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 비하인드 여기까지 들었고요. 다음 라미의 신호비인데요. 이거 뭐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시원하게, 네. 개안하게 아무런 그 거리낌 없을 때는 미주알 고주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이 영화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줄거리를 알고 계셔서 긴 설명은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슬램덩크라는 만화는 글이 잘 나가지 않았던 북산고등학교의 농구부가 뛰어난 다른 팀들을 상대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농구부의 주전 5인이 강백호, 서태웅, 채치수, 정대만, 송태섭으로 만화 원작에서는 특히 강백호와 서태웅 이 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역시 북산고 농구부의 이야기는 맞아요. 그리고 원작 만화의 명승부 중에서 전국대회 32강전인 북산고와 산왕공고의 경기를 중심으로 그려지는데요.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현재 시점이랑 그다음 각 인물들의 과거 이야기가 플래시백으로 교체를 하면서 영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이번 영화가 만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찌 보면 만화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던 송태섭의 스토리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인데요. 송태섭은 북산고의 포인트 가드로 키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 화려한 드리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팀의 돌격대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태섭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사실 태섭에게 농구를 알려준 거는 3살 많은 형 준섭이었는데 사실 형은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에이스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태섭 가족에게는 가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섭이 배낚시를 하러 바다에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고가 있었던 당일에 이제 태섭이가 자기를 바다에 안 데려간다고 열이 받아 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게 형과의 마지막 인사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농구가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이제 형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게 자신이 형만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외로움이 태섭에게 몰려왔고 산안공고전에서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산안공고와의 경기에서 사실 이 산안공고가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경기에서 송태섭을 비롯해 주전 5인방 모두가 자신들의 각자 한계,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같은 포지션의 라이벌을 만난다든지 또는 부족한 체력 등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그 불안감이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계속 실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복상고에겐 무대포 강백호와 안 선생님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가 있죠. 그래서 복상고 5인방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 경기 시간 동안에 한계를 넘어서는 플레이를 선보이게 되고 마지막 순간 강백호가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꿈같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만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북산 엔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다음 경기에서 사실 북산고가 져버려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제 송태섭이 다시 엄마를 만나러 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고 또 미국으로 진출한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영화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지는 건 마찬가지. 이후로 뭐 3연패했다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영화가. 어쨌든 원작이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 두 사람은 다 만화를 본 거죠,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일단 만화를 봤었고 만화책을 전편을 봤었고, 다? 네 그리고 이번에 영화 보고 나서 저희 집에 있어요 전편이. 만화를 30 몇 모으니까 권? 네 31권이에요. 31권. 이게 원작본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이게 2번 정도 개편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뭐 그리고 요번에 무슨 챔프에서 또 이번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짧게 1권짜리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사긴 했는데 31편 요번에 다 보고 오진 못했고 앞이랑 뒤만 좀 보고 갔는데 명작은 명작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음에 만화는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그때 저 때는 만화 그 가게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맞아. 만화방에서 만화를 빌려보는 거 집에 그쵸. 와서 몇 권씩 갖고 오는 거. 네. 대여점. 그래가지고 그때 저 으뜸과 버금이었거든요. 저희 동네 대여점이. 그래서 거기서 비디오랑 만화를 빌려봤는데 되게 장편이고 이게 명작이라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 좀 어렸고 그때 소녀 감성이었어가지고 처음엔 안 봤거든요. 왜냐면 막 그런 로맨스물 많이 봤어요. 신정 만화 이런 거, 네. 막 왕자님 나오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거를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농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 당시에는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로망인 거죠. 멋있다. 누구 서태웅 멋있다. 뭐 정대환 멋있다. 약간 이런 로망으로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졌고 이런 그건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이게 무슨 경기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인물은 알겠는데 그런 상태에서 봤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영화를 보고 집에 와서 만화를 보니까 이게 경기가 사실 중요한 거였구나. 경기와 이 선수들의 기술과 그 땀과 눈물 이런 게 중요했는데 뭐 본 거야 도대체? 옛날에 원작은 서태웅만 계속 보고 워낙 미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안구는 처음에 이거를 그럼 테레비로 봤어요? 그러니까 TV 애니메이션이 저한테 첫 기억인 것 같은데 저도 만화책으로 많이 봤죠. 학교에서도 많이 보고 빌려서도 보고. 근데 저도 사실 스포츠 만화를 좋아하지 않아서 손이 안 갔었는데 애들이 빌려온 거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안구는 그때 농구 뭐 붐일 때도 아니었다며. 그렇죠. 근데 농구를 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냥 뭐 학교 수업 정도. 아까 학교 수업으로 네. 뭐 룰은 말고 네. 뭐 무리하게 복잡한 게 없으니까 뭐 사실은 그냥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만화책이 굉장히 많이 돌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나 학교에서 만화책이 그런 만화책이 돌았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학교가 끝나고서 음. 그 대여점에 항상 들렸다가 집에 가는 게 마치 코스 같은 맞아요,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대여점에 가서 있으면 이제 급하게 빌리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빌리면 어. 학교에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같이 봐요. 맥스님이 본 뭐 다음에. 빌렸어요. 슬램덩크를 4에서 어. 5를 빌렸어요. 근데 어. 못 봤어. 어. 근데 그러면 4에서 5를 반납하기 전에 제가 어. 봐버리면 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어. 그래서 쉬는 시간 막 이용해서 맥스 아, 사고 서로 얼른 서로 볼게. 서로 빨리 볼게 어, 하고 어. 주고 막 이렇게 교과서 밑에 밑에서 책상에다가 넣어요. 넣어놔요. 네. 그래서 대박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스님이 반납하는 거죠. 어. 근데 되게 그 다음날, 착한 응. 분이 있어요. 맞아요. 친구 중에 많이 한 갖고 10권 정도를 빌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주르륵 보는 거예요. 그 가방에 아. 그거밖에 없어요. 교과서 없고 만화책만 잔뜩 들고 와서 야, 정말 자선 사업가다. 진짜로. 어? 그런 애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진짜 잘 살고 얼마나 있으면 진짜 좋겠어. 자유로운 응, 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부지런 그러니까 넓고. 진짜. 네. 어. 막 챙겨주기도 해요. 야, 그래, 너 6권까지 읽었지? 제가 7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쟤한테 말하라고. 이따가 맞아, 끝나고 맞아. 받으면 돼. 막 맞아, 이러면서. 맞아. 예, 진짜. 이제 착한 어쨌든 애들. 중요한 거는 끝날 때는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반납해야 돼. 연체료 물어야 되고. 학교 이제 파악이 전까지는 어쨌든 그리고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음. 거야. 어. 절대 제 탓을 하지 마. 빌린 사람 탓이 아니라 이건 내 거다. 그건 당연하지. 그런 어떤 어. 암묵적인 불문율이 규칙들. 있었죠. 음. 그렇게 해서 다 받고. 음. 노시스니가 안 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저렇게 학교에 돌았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나 빼고 다 봤다는 걸 알고 있지만 보기 싫은.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저는 빨리 그 비디오로 넘어가서 저는- 영상으로 바로 넘어갔었군요. 네, 저는 비디오 대여점 가서 음, 비디오를 막 왕창 보고 있을 때라서 그런 만화에 저는 모든 만화를 안 봤어요. 저 삼국지 60권짜리 만화 말고는 만화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고영? 네. 고영 말고 아니요, 일본, 저 일본 아, 만화 일본.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한 거 네. 있잖아요. 저 지금 갖고 있어요. 보고 싶으면 빌려드릴게요. 네, 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영화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이상한 반항심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재밌을 일인가? 아니 뭔지 알겠고 오케이 근데 알았다 뭐 이런 이런 심리였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요런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관심 없는 그냥 그냥 인기는 당연히 아는데 그 당시에 안 봤던. 근데 보고 나서 반응이 달라지던데요. 재밌긴 재밌었어요 저도. 네, 재밌었어요. 네, 아, 봤어요, 그러면? 네, 봤죠. 안 봤다면 좀 전에. 그러니까 영화. 영화. 아니 나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작을 안 봤다는 거지. 지금? 원작 원작은 만화는 안 안 봤고 보셨고. 이번에 이제 영화를 봤더니 근데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확실히 맞네. 그 슬램덩크 세대 맞네. 어쨌든 반에서 그게 돌았고 그리고 이게 약간 보니까 남녀 구분도 크게는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다 봤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일단 이 작화가 어. 그 여성분들도 볼 수 있는 작화예요. 그럼요. 이게 스포츠를 보려고 봤던 게 아닌 분들이 많을 미형인 거예요. 남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몸도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고, 네, 뭐 네. 혹시나 이게 뭐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스포츠물이라는 것과 함께 어쨌든 청춘의 그런 것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뭐 미디어오늘인가 미디어지에서 칼럼 형태로 글이 나왔던데. 그러니까 이 슬램덩크의 열풍을 젠더 문제로 가져와서 쓴 글이었어요. 그게 또 융당 폭격 당하고 있죠. 또 엄청난 백래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남녀의 문제는 확실히 아니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그냥 정말 재밌어하고 그냥 그냥 재밌게 볼 수 열풍이었어요. 있는. 네. 저는 이 만화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고 아마 뭐 말은 들어봤겠지. 근데 거의 저도 만화를 아주 어렸을 때 뭐 독고탁 뭐 이후로는 만화를 거의 안 봤어서 독고타기 야구 아니에요? 야구하는 친구? 그 까치. 뭐 까치. 그러니까 엄지 우리는 나오는. 저는 거세대죠. 그저 그 뭐야 이연세 아. 공포의 외인구단 세대. 아. 공포의 외인구단. 이 슬램덩크 그 이후고 그쵸. 슬램덩크 인기기 때는 저는 뭘 봤냐면 AFKN에서 NBA 봐가지고 마이클 조단을 보고 있을 때예요. 그거는 네네. 열심히 봐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90년. 마이클 조단 스카고 불스 경기를 이제 AFKN에서 해주면 그때 이제 그거는 좀 챙겨보던. 예. 그러니까 테레비 봤죠. 실제를 보고 여러분들은 만화 보시고 예, 그런 만화 거죠. 이 넘기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뒤에 나왔기 때문에 만화가 저 논란이 있잖아요. 트레이싱 논란이 있잖아요. NBA에서 유명한 장면들이 있어. 그걸 다 걸어놓으면 그냥 베껴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 그려놨어. 예를 들면 뭐 강백호는 사실 외모도 거의 저는 보는 순간 처음부터 아 데니스 로드맨이구나. 딱 그 생각. 헤어스타일 똑같아. 머리 네. 물들인 거 똑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트레이싱 논란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죠. 네, 요 작가가. 네. 그러면 어떻게 봤는지 총평을 한번 해보십시다. 네. 안군 네, 제일 우리 중엔 정통한 것 같으니까. 예. 저도 뭐 근데 사실 아주 정통한 건 아니지만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변에서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이 뜨거워지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접적인 세대가 아니어서 덜 하긴 하지만 특히나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여러 캐릭터 중에 정대만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정대만. 근데 네. 정대만의 스토리를 잘 그렇게 많이 풀어주지도 않잖아.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안 풀린 정대만, 서태웅 요 둘 중에 오히려 저는 정대만 캐릭터가 더 눈에 가더라고요. 그냥 뭐 물론 가장 만화책에서 명대사라고 하는 농구가 하고 싶어요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뭐 되게 중간중간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전 그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고요하다. 조용히 해. 이 소리 들리게 하는 그 3점슛 넣는 소리가 나를 뛰게 한다 막 그 장면이 인상 깊어서 그런 건지 정대만이 굉장히 눈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작하고 똑같이 그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명장면들을 중간중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그쯤 나오겠지라는 기대감과 그거를 충족시켜 주다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미도 그 원작 만화의 그 유명한 장면들이 다 기억나던가요? 보면서 기다려지고 막. 저는 기다려지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어디에 이 대사가 나오고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있진 않아서 그런 게 기다려지진 않았는데 이제 저는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음악 나오면서 합쳐지는 네, 멋있지. 그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때 딱 맞아 만화 진짜 좋았는데 딱 이 느낌을 딱 받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경기도 이게 그 경기 상대편 그 정우성이라는 그 팀원들 막 나오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상대편은. 근데 어쨌든 사실 저는 이게 새로운 영화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슬램덩크를 영화화한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새로운 영화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보기 전에 좀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거 원작 안 본 사람들 재미없을 텐데 이거를 영화한 거를 누가 볼까? 나도 그냥 일단은 뭐 옛날에 봤으니까 보러 가는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추억만 되짚으러 가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거를 나와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이게 추억만 되짚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주변에 여기 슬램덩크 세대가 아닌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제 동생도 93년생이고 막 이러거든요. 너무 다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그래서 그 후기를 듣고 되게 특이하다. 이걸 어떻게 재밌게 봤지라고 했는데 일단 원래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강백호 서태웅이란 말이에요. 그 둘의 이야기예요. 근데 강백호 서태웅은 되게 우리 일반적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강백호는 약간 진짜 또라이 같은 애고 서태웅은 그냥 천재예요. 맞아요. 타고난 완벽하죠. 애예요. 그래서 그 둘이 막 만들어내는 쿵짝과 이런 것들이 재밌고 이 둘 중심으로 막 가고 강백호도 사실 뭐 여자애 좋아해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에는 팬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이 둘을. 근데 이걸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캐릭터 좋아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송태섭이 갑자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송태섭 외전이 있어요. 피어스라는 외전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이야기, 송태섭의 형 이야기랑 그다음에 그 매니저 한나를 좋아하잖아요. 그 한나와의 이야기를 이 작가가 그 슬램덩크 다 끝나고 나서 외전을 썼어요. 피어스라는 외전을. 거기 이 얘기가 좀 나와요. 왜 피어싱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이 어떻게 됐고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그거를 거기선 다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갑자기 새롭게 풀면서 이 영화를 전개를 하니까 내가 강백호를 모르고 내가 서태웅을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송태섭의 스토리. 그러니까 스포츠 영화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역경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어렸을 때 좀 힘든 거 이겨내고 나의 결함 또는 나의 부족한 걸 이겨내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해피엔딩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인데 이 영화 역시도 천재인 서태웅, 뭐 또라이인 강백호 이렇게가 아니라 송태섭이 있어. 우리랑 다 비슷해. 근데 얘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되게 잘해 나가고 있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이런 스토리가 있단다라고 보여주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원작대로 강백호를 주인공 써가지고 그런 또라이 같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거나 서태웅을 써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해요. 난 태어날 때부터 농구를 했는데 이런 애면은 이걸 보지 않은 세대가 보면은 뭐 어쩌라는 거지? 이게 뭐 원작에서 원래 이런 내용이 나오나? 서태웅이 원래 저렇게 잘하는 애인가 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받아도 재미를 못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쓴 거는 너무 신의 한 수였다. 이거는 진짜 모두한테 보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약간 흥미를 그걸로 유발시키고 안 봤던 사람들 보고 싶게 하고 그래서 또 만화책을 또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 새로운 영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감정선을 표현하기가 그 여러 캐릭터 중에 제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송태섭이 네. 왜냐면 정대만도 원래 농구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그런 시기가 있어서 잠깐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송태섭은 사실 만화에서 별로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지만 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그리고 원래 농구라는 스포츠 자체도 막 되게 키 크고 막 멋있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좀 주목이 되잖아요. 뭐 채치수 같은 센터라던가. 네. 근데 송태섭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외곽에 있던 인물인데 갑자기 여기에 집중을 시키니까 저는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천재가 아니고 나도 막 완전 또라이도 아니고 그냥 나도 내 분야에서 그냥 전향인 사람인데 맞아 나도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좀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건드리는 느낌이었어요. 송태섭을 보면 나도 막 아픔 있고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뭐 했었는데 잘 안 됐었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서 송태섭에 집중했어요? 서태웅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정대만에 집중. 이게 다들 그러니까 송태섭을 따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결국 기억에 남는 건 다 다르던데요. 약간. 정대만을 너무 멋있게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정대만이 진짜 괜찮게 나와요. 서태웅 거의 나오지도 않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저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었다. 이 영화를 누가 슬램덩크 추천할 거라고 했을 때 나 만화 볼까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좀 주저하게 되는데 영화 볼까 물어보면 한번 봐 괜찮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하나도 모르고 근데 좀 전에 이제 아미가 얘기한 것 중에 서태웅이 천재, 네. 그다음에 강백호는 또라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서태웅은 뭐 본인이 천재 뭐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강백호가 난 천재니까 자칭 천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라이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자신감이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난 잘 모르잖아 강백호. 왜냐하면 그 나는 천재라는 그 자신감이 어쨌든 되게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원래 영화 보기 전에 이름 아는 사람이 달랑 강백호 하나예요. 워낙 뭐 강백호는 뭐 실제 강백호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캐릭터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강백호 하나 정도 궁금하고 쟤는 도대체 뭐 좀 이상하잖아 거기서도. 근데 나머지 그냥 나는 진짜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면서 봤어요. 캐릭터를 모르잖아. 서태웅이 영화가 끝나고도 몰랐어. 서태웅이 슛을 잘하는 애야. 정대만하고 서태웅 중에 누가 더 슛을 잘하는 애야. 둘 다 슛은 잘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은 뭐 강백호는 어쨌든 리바운드를 하고 채치수는 센터니까 센터 역할을 하고 송태섭은 가드니까 가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서태웅과 정대만은 도대체 무슨 끝까지 차별화가 안 되더라고 나는. 뭐가 다른 건지 쟤네들은. 사연이 뭐 다른 것 같긴 한데 정대만 하다못해 깡패짓이라도 하고 왔는데 그럼 서태웅은 뭐야 그래? 서태웅은 신인 1학년생인데 천재인 거죠. 엘리트. 그러니까 딱 고교생이 됐는데 근데 걔는 왜 못하는 이 학교에 왔어? 그러면 저기 산왕 공고 가지. 그 안 선생님 원래 그래서 그 만화에는 나오는데 그 고교 되게 최고의 드림팀을 만들기 위해서 서태웅이랑 누구를 가져와야 된다 했는데 실패한 게 뭐 안 선생님 얘기도 있고 그런 게 다 엮여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경기를 위주로 보게 됐고 근데 경기가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네. 박진감 넘치게 연출이 됐고 해서 저는 끊임없이 그 라스트 댄스 그 다큐멘터리와 이제 오버랩이 겹쳐가면서 계속되는. 농구는 좀 많이 봤으니까 그 음. 농구를 아니까 아 저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영화를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동작이나 뭐 드리블링이나 아니면 뭐 페이크 하든지 블로킹 하든지 이런 세밀한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다. 아까 트레이싱 논란 뭐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거 위주로 봤고 스토리는 애초부터 송태섭이 뭐 주인공인지 누군지 뭐 그걸 아예 모르니까 아 이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원래 뭐, 제가 저렇게 메인으로 나오나 저 보다. 얘기도 원래 있었던 얘기고 뭐 그게 푸나보다 했는데 감독 얘기로는 송태섭을 원작에서 스토리를 전혀 풀지 못해서 미안한 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얘를 주인공으로 네.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아까 라미가 분석한 그런 인기 비결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잘 선택을 했다. 가장 평범한 친구 그리고 가장 왜소한 어떻게 보면 이 친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리고 송태섭이 거기서 그게 좀 오히려 몰입이 되더라고. 저는 뭐 강백호가 골을 넣을까 뭐 서태웅이 이건 사실 저기가 없고 워낙에 이제 감독이 의도했던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송태섭이 그 무슨 그 존 프레스를 하고 그다음에 뭐 대인 방어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공을 어떻게 갖고 나가질 못하잖아. 워낙 네. 강팀을 만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예.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역전을 하고 그럴 때 무금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스톱모션도 걸었다가 풀샷도 잡았다가 뭐 하는 그런 그 만화적인 혹은 만화적이면서도 영화적인 연출 같은 것들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예. 노시스는 어떻게 봤습니까? 다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그 만화 원작 보신 분들한테 궁금했던 게 송태섭이 그러면 원작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인가였거든요. 비중이 진짜로 적긴 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주역에 끌어냈을 때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작에서 막 강백호, 서태웅 막 이렇게만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은 좀 실망한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이 서사 만화책 서사는 강백호의 성장기다 그렇죠. 보니까 그거에 빠져 있었다면은 송태섭 위주의 스토리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서태웅이 그 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서태웅은 영화에서는 존재감이 1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화책에서는 서태웅이나 이런 게 어쨌든 강백호랑 티격태격하면서 분량이 많았는데 영화에서는 너무 적으니까 아쉬워하는 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원작을 장악하지 못한 채 보고 있다는 게 주는 그냥 이상한 저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팬들은 또 어마어마한 감정을 느끼겠구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봐서 그런지 이 영화가 온전히 막 재밌다라고 느끼기는 계속 뭔가 이렇게 찜찜한 마음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전혀 문제 없이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정보가 계속 조금씩 등장하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리 없다. 잘 각색된 편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재미없다 이거 아니야 지금. 네, 저는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봐요. 죄송할 일이 아니죠. 취향인데. 팬들에게 죄송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평점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재미없었다 그러면 맞겠더라고. 난리 났던데. 자 오늘은 한번 그 명대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명대사를 물론 이제 이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아시겠지만 다 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노시스 같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 명대사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군 여기에 명대사를 일단 한 번씩 꼽아봅시다. 이 안군이 꼽는 이 슬램덩크의 가장 명대사는 뭡니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건 나도 알아. 그러니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얘기하는 거 그거랑 그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습니까? 전 지금입니다. 그거는 영화에서 되게 등장해서 저는 영화에서 나온 그
명대사 중에서는 그걸 꼽을 것 같고 음. 아까 얘기했었던 3점슛 날리면서 음. 그 이 소리가 나를 뛰게 한다 하는 아. 것도 명대사고 하나 다- 꼽으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만약 하나를 꼽으라면 맘대로네 또 강백호처럼.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아, 영광의 시대는 네. 언제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그게 가장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비는요? 아 저는 왼손은 거들 뿐이 아니에요. 아, 왼손은 거들. 근데 영화에서는 너무 그냥 훅 맞아요. 너무 지나갔잖아요. 훅 지나갔어요. 예. 그래, 맞. 음, 그래서 음. 사실 이게 해설이 좀 필요한 건데. 맞아요. 자, 왼손을 거들 뿐이 왜 명대사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의미가 뭔지 저는 나중에 그 대사 하나 엄청 기다렸어요. 아 그게 저 딴 기사는 유명하니까. 모르니까 유명하고 음. 제가 뭐 어쨌든 일하던 데서 하도 그거를 막 계속 얘기를 했어서 저게 도대체 저 뻑하면 저거를 자꾸 밈으로 쓰는데 뭐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쓰는지를 몰랐다가 이번에 보고서는 이번에 보고도 사실 몰라. 처음 보는 사람 그렇잖아요. 사실 그 애니메이션 영화만 보면 왼손을 거들 뿐이라는 의미가 안 나오잖아. 안 나와요? 근데 안 계속, 나오죠. 계속 그렇죠. 연습하는 것만 나오죠. 안 나와. 네.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알긴 알았는데 어쨌든 그 대사가 왜 그렇게 라비한테는 이 슬램덩크의 명대사 제일 큰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이게 대사가 일단 특이해요. 다른 대사들은 어디서 들어본 법한 말들이었는데 일단 뭐지?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처음에 봤을 땐 그런 느낌 줬고 그리고 너무 밈으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더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똑같이. 이 근데 왼손을 거들 뿐이라는 게 의미가 제 해석이 맞나 한번 보세요. 강백호로는 농구를 전혀 못하는 애야.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정말 피지컬만 있는 친구죠. 피지컬만 있는 친구인데 이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 무수한 연습을 해. 뭐 슛을 2만 번을 했다고 그래. 그럼 처음에 누가 가르쳐줘요? 채지수가 가르쳐주나요? 채지수가 알려주죠. 수술할 때는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데 오른손으로 주로 던지는 거고 왼손은 거들 뿐이야. 왼손은 그냥 얹으면 된다. 그게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죠. 말뜻 자체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2만 번에가 걸쳐서 슛을 연습을 한 그 과정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역전 버저비터를 던질 때 그리고 강백호가 무슨 덩크를 꽂아놓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슛을 하는데 아 그래 여기서 던지는데 이 왼손은 거들 뿐 그 연습의 과정을 되뇌인다는 의미에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묵음 처리가 되잖아요. 맞아. 모음 처리가 되다니? 그러니까 왼손을 거들 뿐이 그 플래시백에서만 등장하지 그 아. 실제 만화 그 책에서 순간에 등장하는 나오죠. 순간에는 안 장면에서는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약간 기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워. 아쉬워할 수도 있죠. 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 전에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그렇게 장면에서 느끼시는 나오죠. 아.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근데 사실 여기 그 슬램덩크의 명대사들이 다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명대사가 다 좀 허세스러워요. 맞아요. 아니 왼손을 그렇죠. 거들 뿐도 사실 되게 허세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막 멋있게 하려는 거 있잖아요. 나는 슛을 쏜다. 왼손은 거들 뿐. 막 나이키 광고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막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답은 이런 그걸 것도 완전히 아니 누가 일상생활에서 나는 그러니까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카메라 앞에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대사들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재밌게 막 쓰는 거예요. 웃기고 더 웃기고 재밌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대사들이 저희가 일상에서 절대 할 것 같지 않은 그 어떤 그 시대 청춘들의 어떤 막 만화에서나 할 법한 만화에서나 얘기인 할 거죠. 법한 그런 대사들의 사람들이 분명히 오그라들거든요. 농구 좋아하세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그라드는데 너무 재밌고 그게 제일 힘든 대사였어요. 이해하기가 사실은. 농구 좋아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미상관으로 저는 저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가? 뭐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게 왜 명대사야? 농구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명대사야? 소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 좋아하세요라고 했을 때 최소연이 좋아하는 건 다 해야겠다라는 그냥 강백호의 마음으로 그건 그냥 얼떨결에 대답한 그런 거죠. 그럼 그때는 그쵸. 농구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은.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처음에 상황이 원래 강백호가 그 영화 그 만화 시작할 때 최소연 좋아하지 않아요. 딴 여자도 고백을 해요. 근데 걔한테 차여요. 그래서 얘가 40번인가 50번 나 차였다 하면서 울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최소연 지나가다가 뭐 농구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딱 그 모습에 따당 딸랑딸랑 하면서 농구 좋아해서요가 저 좋아하세요? 까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농구와
난 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약간 그 딱 그 첫 만남이에요. 그 농구를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첫 시작은 최소연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 마지막 가서는 진짜 내가 농구를 좋아하게 됐다로 완성 지어지니까 요게 명대사가 되는 느낌인 거죠. 그럼 안군의 그 영광의 시대 드립은 도대체 왜 그게 명대사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선생님도 사실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선생님은 지금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인자하게 나오지만 한번 실패 아닌 실패를 겪어보셨어요. 그렇게 잘 나가셨고 국가대표로도 뛰었지만 그 선수를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마치 위플래시의 선생님처럼 선수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체력 이상의 그렇게 가혹한 훈련을 시켰다가 그 선수가 고꾸라지는 걸 보면서 본인이 죄책감을 느껴서 이런 행동을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조금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대상을 상대로 진짜 그냥 천방지축의 강백호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되게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멋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본인이 등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선수 생명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딱 그렇게 던지는 거니까 되게 만화적이고 오글거리는 대사지만 저렇게 뭔가 순간순간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우리 영화 비트 같은 거 보면 지금 저는 그 시대 그 세대가 그 시대 그 영화를 본 세대가 아닌데 가끔씩 막 정우성이 막 멋있게 막 그 오토바이에 막 뒤로 제끼고 막 이러면 뭔가 사람들이 향수를 느끼면서 동시에 어떤 그 세대가 느끼는 청춘, 그 세대가 경험한 청춘을 이렇게 환기시킨다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동시에 또 약간 희화화되는 부분도 그쵸. 있고, 그래서 저도 맥스처럼 미안해요, 맥스처럼 그 대사를 대하는 팬들이 갖는 그 정서가 뭘지가 저도 궁금하게 했어요. 저 대사가 저들에게 뭔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 근데 이게 딱 그 장면이 명대사야라는 느낌보다는 만화책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고조될 때 빵 치는 게 그 대사였던 거지 이것만으로 독립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원작을 읽은 사람만이 그 100% 그런 감정을 받을 수가 있고 더구나 이 만화를 또 지금 읽는다고 해서는 또 그런 감정이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읽어야지 이게 그렇죠. 뭔가. 조금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랑. 근데 저는 이 명대사들이 좀 사람들한테 자극을 줬다는 부분이 저 좀 고민해봤거든요. 왜 이런 대사 좋아할까에 대해서.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MZ다 막 이야기가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뭔가 탁 치는 듯한 그런 표현과 그런 설명을 좋아하게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슬램덩크가 저는 되게 원초적인 영화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는 막 정말 노력해서 땀과 이걸 흘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된다 막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이 없고 되게 꾸준히 뭔가 쌓아가야 되는 그런 류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열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공정 측면에서요. 왕도는 노력뿐이다. 그것도 있고 또 막 지금은 아바타 같은 영화가 나오는 시대잖아요. 너무 많은 게 발전했고 우린 너무 다 제각각 살고 있고 막 이런데 그냥 그 어렸을 때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없던 시절에 열심히만 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어. 막 이런 꿈을 가졌던 그런 감정 있잖아요. 그걸 되살려주는 또는 그걸 자극시키는 콘텐츠에 사람들이 좀 약간 눈길이 가나? 마음이 가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발전되고 되게 스마트하고 이런 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너의 꿈은 뭔데? 막 열심히 살았어? 그때 열심히 해볼 거 막 이런 감정들을 건드리는 대사나 콘텐츠나 아니면 책이나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좀 더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사들도 되게 유치한데 그냥 막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맨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지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또는 지금도 사실 저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자극하는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구가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내가 막 진짜 깊이 묻어뒀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감독이 뭐 그런 적이 있잖아요. 포기에 관련해서 뭐 포기하는 순간 시합 종료다. 맞아요. 네, 그 그거- 안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명대사로 꼽히죠. 맞아요. 뭐 포기라면 뭐 사실 할 것도 없다. 뭐 점수 저는 그 거기서 이제 이긴다는 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이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점수차가 너무 나잖아. 네. 초반에. 그리고 좀 따라갔더니 또 나잖아.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되나 그게 사실 진짜로 궁금했어요. 저는. 진짜로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지면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결과를 그 모르니까. 중간 단계들이 다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원작을 안 보지 않아도 그럭저럭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저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악이 좋더만요. 좋아요. 아마 이 오리지널 스코어 같은데 새로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지금 슬램덩크 락킹한. 역주행하면서 라디오에서 그 박상민이 부른 너에게로 가는 길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나 깜짝 놀랐잖아. 아침에 7시에 가는데 잘 들었더니 뭐 어쩌고 하면서 너에게로 가고 있었는데 아니 아침 7시에 첫 곡으로 그것도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런 거야. 느낌이 이상한데 보니까 슬램덩크 주제곡이었더라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그 J-팝, J-락 같은데 네. 저는 상당히 박진감 감독 좋더라고요. 맞아요.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계속 너무 좋아요. 올라와요. 아 그래요? 네. 두 곡이 인상적이에요. 두 곡. 그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거 하고. 저 먼저 명장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 아까 그 스케치로 등장하는 장면 하나씩 딱 그 장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되게 흥미진진한 일이 펼쳐질 것 같다는 기대감을 막 주면서 뭐 거기서부터 터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막 맞아요. 와, 눈물 나고 눈물 막, 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하고 이제 엔딩 스퀀스에 그 묵음 처리하면서 그 박진감 넘치게 굉장히 네. 묘사하는 그 장면 전 그 두 가지 정도가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별의 순간. 자, 다른 분들은 혹시 저도 묵음 처리 그 장면. 그러니까 모두가 그 관객들이 다 고요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음. 그거 참 감사했습니다. 음. 이게 모두가 조용해질 때 막 뭐야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소리가 안 들리고 약간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들 묵음 처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묵음 처리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유명해져서 마지막 장면은 진짜 조용해진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극장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지. 맞아요. 방구석에 맞아요. 앉아가지고 1열에서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안 나죠. 안 그런 나죠, 느낌이 전혀. 안 나지. 그리고 딱 끝났을 때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저는 별의 순간입니다. 하이파이브. 네. 노시스는 꽝의 순간이? 아니요 그냥 아니,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내 꽝의 순간 뭐냐? 꽝의 순간.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어? 네. 가만 있어. 별도 꽝의, 꽝도 아니고. 꽝의 순간. 저는 꽝의 순간이 전 더빙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날 넘겨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잘한다. 자막으로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까지의 오글거림. 이제 그 순간만 지나가면 이제 쫙 들어가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형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날 뚫어봐 하는 그 장면에서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그 정도. 저는 정반대로 저의 꽝의 순간 생각났다 하면 저는 거꾸로 이제 자막으로 봤기 때문에 자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막은 강백호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되게 어색한 거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뭐야 이게 지금 이름이 도대체 일본말인데 이름은 한국말로 나오고. 전 막. 그래서 그 더빙으로 본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 더빙을 보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이 저는 맞아, 사실 그거 되게 들었어요. 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미 일관 관계 평점 좀 들어볼게요. 스피디하게 해야 되나요? 네. 전문가 평점 꽤 높습니다. 전문가 평점도 높아요? 네. 이은선 8.0, 슬램덩크 영광의 시대는 바로 지금, 이지혜 8.0, 더 세컨드 슬램덩크를 기다리며, 정시우 8.0, 고마워 다시 와줘서, 이용철 8.0, 너희 시간에만 가능한 로망, 걸작의 재확인, 허나뭉 8.0, 결과를 아는데도 이렇게 가슴 뛸 일이야, 송경원 7.0, 꺾이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감동, 움직이는 만화의 힘. 관람객 평점은 뭐 10점이 많았고요. 10점 쭉 읽어볼게요. 네. 너희들은 안 늙었구나. 아는 내용으로 이런 감동을 주다니. 첫 5명 스케치 장면에서부터 눈물이. 왜 그런 거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로부터 선물 받는 일이 적어지는데 오늘 큰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아는 맛이 진짜 무섭다. 제 앞에 50대로 추정되는 아저씨가 2시간 내내 울면서 보셨습니다. 이 영화의 포커스가 서태웅이나 강백호였다면 송태섭이 산왕의 수비수 2명 사이를 거의 기어나오듯 비집고 헤쳐나오는 장면에서 나는 이토록 울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극장을 나와 현실의 안경 선배로 돌아온 우리 모두에게 목청껏 응원을 바칩니다. 그다음에 이능우의 다케이코가 청춘 시절을 슬램덩크와 함께 보냈던 이들에게 보내는 최고의 선물. 기억 저편에 남아있던 슬램덩크의 명장면들이 살아 숨쉬는 기적,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분. 슬램덩크에 대해 아예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애니에 큰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영화가 되어버렸다. 만화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잘 묘사한 것 같고 경기 중간 나오는 OST가 정말 미쳤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선 숨도 안 쉬고 본 것 같다. 그다음에 명작으로 명작 만들기 쩔어줬다. 이게 지금 다 각자 개개의 10점들이었고요. 뭐 낮은 평점들은 뭐 그다지 이렇게 성의 있는 평점들은 아니었고요. 뭐 이 정도 2점. 사족이 너무 많고 BGM도 아쉽습니다. 송태섭 인생도 쉽지 않았다는 것만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5점. 5점. 산왕전의 매력은 임팩트 있고 스피디한 전개라고 보는데 애니에선 회상씬이 너무 많아 흐름이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그건 좀 맞아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끊어놓으니까 약간 템포가 뭔가 찾아서 가면 좋겠는데 끊기는 느낌이 있죠. 변덕규 컷을 뺀 것도 제일 큰 불만입니다. 그것이 큰 명장면이라고 보는데 뭐죠? 변덕규 그건 뭐예요? 그 전에 만났던 선수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변덕규를 등장시키려면 이제 그 스토리도 영화에서 맞아요. 녹여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빠진 거죠. 그다음에 1점. 솔직히 고등학생들 경기 수준이 아니라 NBA에서도 탑급의 최정상급 선수들 플레이 붙여넣기 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자꾸 NBA 유명 선수들의 플레이가 오버랩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2점. 만화책을 어렸을 때 보거나 어렸을 적 향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려요. 주변에서 재밌다고 해서 봤는데 저는 그다지 박진감 넘치거나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기승전결 중에 기승전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표현이 너무 재밌네. 자, 최경사 평점 내려봅시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드릴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제가 안 본 상태여가지고 원작을 저는 3.0이요. 3.0. 네. 많이 줬다. 얘기한 거 많이 치고는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줬어. 네. 저는 3.5점. 재밌게 봤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난 감동이 있거나 뭐 그런 건 또 아니어서 그냥 재밌게 봤다. 3.5점. 저는 4점입니다. 4점. 네,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보면서 조금 템포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남이. 저도 4점입니다. 전 4점이면 많이 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슬램덩크 세대인데 3040 슬램덩크 핵심 세대가 그래서 그 평점 중에서 5점 주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첫사랑한테 4.5를 주는 바보는 없어.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웃긴다. 너무 기발하게 써주셨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네. 그러면 몇 점이고 4점은 안 되는 거고. 3.6점입니다. 3.6점. 네, 뭐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3.6점. 자, 슬램덩크를 약간 뒷북으로 다뤄봤는데 정작 또 영화 팟캐스트들에서는 슬램덩크를 되게 안 다뤘어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또 의문이야. 이건 또 왜 안 다루는지. 아마 저희랑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어떤? 그냥 처음에 좀 인기 많았었다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고 굳이 우리가 다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안 다루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영화 팟캐스트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을 수가 있어. 그 이 세대가 아니야.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건 산업적으로 볼 때 이야기가 될 게 많지 이걸 우리가 주로 연출이나 연기 배우 이야기하기는 그렇기도 그렇죠. 이야기할 게 맞아요. 많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저희는 그래도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저희 평점은 3.6점이었고요.
사실은 영화가 2월 뭐 이럴 때가 비수기거든요. 비수기. 지금 뭐 시사회도 그렇게 많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볼만한 영화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고 있죠. 개봉을 하고 있죠. 뭐 그다음에 다음 곧 이제 앤트맨 개봉을 하고 그게 뭐 잘 돼야 될 텐데. 재미없어 보이던데. 그 페이즈 5 첫 번째 네. 영화인데 그거마저 망해버리면 와, 나 이제 제목 듣는 순간 보기 싫어. 이제 더 이상 이제 최경사에 발제할 수 없게 돼요. 이거마저 망해버리면. 그럼 영원히 못 보겠네요. 아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있고 또 무슨 영화가 있죠? 뭐 잠깐만. 타이타닉 재개봉 다음 주. 지금 타이타닉 하고 있고 뭐. 네. 서치 2 아까 말씀드렸고 카운트라고 진성규 주연의 영화가 있고요. 타르가 있다. 타르 케이트 블란쳇이 연주자가 아니죠. 지휘자 지휘자. 역할로 하는 이것도 아마 칸에서 되게 화제가 됐던 영화죠. 스즈메 문단속이 이건 좀 많이 남았고 네. 그 정도네요. 그 정도고. 마루이 비디오. 마루이 비디오. 무시하시는 거죠? 마루이 비디오. 라미가 꼭 보고 좀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얘기해주기 바랍니다. 전 그 예고편 보는데 벌써 보기 싫더라. 나 이름부터 벌써 보기 싫은데. 맞아. 근데 이름부터 약간 좀 찝찝한 느낌. 나 이거 일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 CJ가 만든 영화더라고.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뭐 댓글을 빨리 주신다면 아까 언급한 그런 영화들 중에서 뭐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최경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연에 라미 안군 노시스 그리고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